안녕하세요. 한의사 윤소영입니다. 오늘은 에리 프룸의 책 자유로부터의 도피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유를 누릴 수 있을 만큼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자유를 부담스러워한다. 자유의 조건인 외로움과 또 불안이 버거워지면 사람들은 자유로부터 스스로 도피하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이 책을 보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영화 쇼생크 탈출과 연관지어서 생각해보면 좋은데요. 혹시 이 영화 쇼생크 탈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영화 속 주인공인 앤디는 감옥 속에서도 자기의 진짜 생각과 감정 그리고 의지를 가짐으로써 자신의 진정한 자아를 잃지 않은 유일한 존재였던 것과는 달리 브룩스는 오랜 시간 감옥 속에서 내면화한 수동적인 삶으로 인해 자기 내면의 두려움에도 맞서지 못할 만큼 무기력에 빠져버린 안타까운 존재였죠. 50여 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면서 철창 안에 감옥이 익숙해져 버린 그는 가석방후 달라져 버린 바깥 세상과 또 갑자기 찾아온 자유를 감당하지 못한 채 두려움을 안고 자살해 버렸는데요. 구속과 억압에 길들여져 버린 그는 오랫동안 이 새장 같은 감옥 속에 갇혀 있었던 까닭에 자유의 날개를 펼칠 수가 없었던 것이었죠. 자유로부터 도피한다라는 것은 어쩌면 단지 길들여지는 것을 추구하는 경향성일 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이 길듦을 경계해야만 하는데요. 사실 살아가면서 우리들은 많은 것들에 길들여지곤 합니다. 생텍쥐베리는 그의 소설 어린 왕자에서 여우와 왕자의 이야기를 통해 관계에서 길듦의 중요성을 이야기했지만 이 영화에서 길든다라는 건 우리가 뭔가를 스스로 선택하는 주체로서가 아닌 정해진 규칙에 수동적으로 따르는 객체로 전락해버린다는 의미일 텐데요. 브룩스가 자살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건 그가 감옥 속에서 보낸 이 50여 년의 세월이 그를 수동적인 객체로밖에 살 수 없게 길들였기 때문이고 이것이 우리가 길듦을 경계해야 할 이유인 것이겠죠. 사실 우리는 부모 혹은 학교, 직장, 사회라는 감옥에 길들여져 있으며 그 안에서 자유를 탐닉합니다. 어느 누구도 그를 시련으로부터 구해낼 수 없고 대신 고통을 짊어질 수도 없다. 그가 자신의 짐을 짊어지는 방식을 결정하는 것은 그에게만 주어진 독자적인 기회이다. 라는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 나오는 문장을 읽어드리며 본격적인 책 소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리 프롬의 책 자유로부터의 도피는 처방보단 진단에, 해결보다는 분석에 가까운데요. 앞으로 우리가 취해야 할 행동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처럼 우리는 자유로부터 도피하는 이유, 즉 전체주의로 도피하려 하는 이유를 이해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전체주의 세력에 승리하기 위해 노력하는 그 모든 행위의 전제 조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유의 의미를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하죠. 소극적 자유가 외부 권력으로부터의 자유라면 적극적 자유는 개인의 지적, 정서적 및 감각적인 여러 능력의 표현인 개인적 자아 실현일 텐데요. 이처럼 자아와 삶을 믿을 수 있게 해주는 자유 또한 획득되어야만 합니다. 에리 프룸은 서문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현대인은 안정을 주는 동시에 속박을 가하고 있던 전 개인적 사회의 굴레로부터 풀려나긴 했으나 자신의 개인적 자아의 실현, 즉 자신의 지적, 정서적, 감각적 잠재력들의 표현이라는 적극적 의미에서의 자유는 아직 획득하지 못했다라고 말한다. 이 자유의 두 가지 개념을 좀 더 확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극적 자유는 타인으로부터의 간섭이 없이 어떤 행위자가 그 영역 안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또는 될 수 있는 것을 하거나 되게끔 허용되는 또는 허용되어야만 하는 바의 영역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 안에 들어있는데요. 이 타인에 의해 부과된 규제가 없는 상태, 즉 타인에 의해 부과된
외적인 구속의 부재와 관련이 있는 개념이죠. 반면 적극적 자유는 무엇이 또는 누가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저것이 아니라 이것을 하라고 또는 되라고 결정할 수 있는 통제력 또는 간섭의 근거인가 라는 질문 안에 답이 들어있는 것으로 자기 지배 또는 자기 자신의 운명에 대한 지배와 관련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이 적극적 자유란 자기 자신의 지배자가 되고자 하는 개인의 바람에서 유래한 것으로 나는 나의 인생과 결정이 외부적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에 의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두 가지 개념의 이 자유의 차이점은 영어의 전치사를 통해 더 쉽게 그 의미 파악이 가능한데요. 예를 들어 소극적 자유는 freedom from, 뭐뭐로부터의 자유로 억압적 권위 조직으로부터 벗어남을 의미합니다. 자유의 신장과 개성이라는 선물과 더불어 고독과 또 불안이라는 짐도 인간에게 함께 부여한다는 문제가 있죠. 반면 이 적극적 자유는 freedom to, 무언가를 향한 자유인데요. 자기 지배를 향한 바람이 바로 적극적 자유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여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적극적인 자유를 제한하는 방해 요소가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이 방해 요소는 대개 타인의 행위 또는 비행위에서 유래하는데요. 심리적으로 강제된 욕구, 압박적인 우울 상태, 그리고 무지를 들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정신적인 질환, 극도의 피로 또는 지식의 결핍이 의사결정 능력을 약화시키고 자율적인 사고를 방해해서 자기 지배를 할 수 없도록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보다 중요한 오류는 바로 자기 지배를 못하는 사람은 강제로 자유롭게 되어야 한다는 이 한 단계 더 나아간 주장이 있는데요. 바로 행위자가 자유롭게 되기 위해 강제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자유를 위해 강제성을 띄어야 한다는 역설인 것이죠. 바람직한 인간형은 아마도 소극적 자유를 추구하고 또 적극적 자유의 단계로 이행하는 인간일 것입니다. 소극적 자유가 가져오는 괴로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적극적 자유를 실현하여야 하며 만일 소극적 자유의 단계에서 적극적 자유의 단계로 이행하지 못한다면 사람들은 아마 파시즘에 몰입하여 고독과 불안을 해결하려 들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유의 두 개념에 대해 살펴보았죠. 다음은 어쩌면 이 책의 핵심적인 질문이자 내용 전체를 아우르는 질문입니다. 현대인은 왜 자유로부터 도피하려고 하는 걸까요? 답은 인간의 지적 능력의 발달이 정서 발달을 훨씬 능가하기 때문인데요. 이 지적, 기술적 과성 속으로 인한 지나친 개인주의의 발달은 형제애의 사라짐을 낳았고 우리에게 주어진 너무 많은 자유의 기회는 공허함과 고독감을 발생시켰습니다. 그런데 정서가 제대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 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안전감을 잃게 될 가능성이 있죠. 자신이 여러 가지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에 따르는 이 불안감을 참을 수가 없어서 오히려 자기 자신을 위해 다른 누군가가 대신 결정해주는 이 보호적인 존재 상황을 받아들이는 데서 안도감을 찾으면서 스스로 자유의 권리를 포기하고 자유로부터 도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안정을 얻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사랑의 정신 안에서 타인들과 자신을 결합하는, 즉 개인이 보다 나은 사회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의 자유를 이용하는 긍정적인 방향이 있을 것이고, 다른 하나는 권위에 굴복하고 사회에 동조함으로써 새로운 속박을 얻게 되는 부정적인 방향이 하나 있을 수가 있겠죠. 후자의 예를 들면 피압박자들 사이에 발생하는 결속감에서 비롯된 마르크스주의, 우리가 속해 있는 장소가 있고 그 안에서 수행할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는 느낌을 주는 민족주의, 그리고 인간은 오로지 혼자이며 인간 자신을 제외하고는 삶에 의미를 부여해줄 권위도 없다라는 사실을 견뎌내기 위해 필요로 하는 신화와 우상,
마지막으로 하나의 진리를 제시함으로써 아직 이를 모르는 교단 밖의 다른 사람들에게 그 의미를 전하는, 또 사는 목적을 부여하고 세계의 질서를 부여하는 신흥 종교 등을 예시로 들 수가 있습니다. 에리 프롬은 건강한 성격이란 생산적 정향이라는 말을 했는데요. 인간 잠재력을 완전히 활용하고 실현하는 적극적 자유를 쟁취하는 이 긍정적 성격은 자아뿐만 아니라 이 세계의 사람, 사물, 사건들에 대한 지적, 정서적, 감각적 반응 모두를 포괄하는 일반적인 태도와 견해에 있어서 생산적인 경향을 띈다라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건강한 성격이란 자아를 생산하는 성격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는 4가지의 요소를 포함하는데요. 생산적 사랑, 생산적 사고, 행복, 그리고 양심이 바로 그것입니다. 다음은 건강한 성격을 이루는 4가지 요소를 각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생산적 사랑이란 관계성의 느낌이 생기면서도 정체감과 독립성은 유지되는, 서로가 개성을 유지할 수 있는 자유롭고 동등한 인간관계로 이 생산적 사랑을 할 때의 자아가 확대되고 완전히 펼쳐지게 되죠. 타인을 사랑하는 것은 보호의식을 느끼며 타인의 평안에 대해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성장과 발달을 촉진시키는 것입니다. 생산적 사고란 지성, 이성, 그리고 객관성을 포함한 사고를 말하는 것이고, 다음으로 행복은 총체적인 면으로 생산적 정향에 따라 살아간 결과로서 모든 생산적 활동에 수반되어 나타납니다. 생산적인 사람은 행복합니다. 행복감은 삶이라는 예술의 성공적이었음을 증명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양심이 있는데요. 권위적 양심과 인본적 양심, 이 2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우선 권위적 양심에서 사고와 행동의 결정자는 자아의 외부에 있으며 자아가 충분한 기능을 발휘하고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역할을 하기에 생산적 삶과 정반대라고 하죠. 행동을 지시하는 외부 권위가 내면화된 것으로 권위가 지시하는 도덕률을 어겨 처벌을 받을지 모른다는 두려움, 또 죄의식 때문에 행동이 규제받습니다. 건강한 성격에서 말하는 양심이란 바로 이어서 설명드릴 이 인본적 양심인데요. 외부의 소리를 대행하는 것이 아닌 진정한 자아의 소리이기에 내적이며 개인적이죠. 나 스스로 하고자 하기 때문에 하려는 것으로 자아가 완전한 기능을 하고 성격이 완전히 발휘되는 것을 뜻합니다. 에리 프롬이 말한 인간과 동물의 가장 중요한 차이는 자아인식과 이성, 그리고 상상력에 있습니다. 우선 인간은 이러한 사실, 즉 우리는 궁극적으로는 무력하다라는 것, 언젠간 죽을 것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들은 자연으로부터 혹은 다른 동물들로부터 분리되었다라는 걸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연의 거대한 힘에 꼼짝없이 갇혀있는 자기의 유한한 운명을 인식하면서도 그 수동적 운명에 반항하고 자연계의 한 미미한 생명체이면서도 자기 정체성 그리고 자기 고유성을 찾고 견지하고 싶어하며 생의 무의미성과 우연성에 몸서리치면서 존재의 필연적 의미를 찾고 싶어하며 고독하고 분리된 개체로 스스로를 자각하면서도 그 고독을 참아내지 못하고 다른 존재자들과 사랑으로 하나 되고 싶어하는, 결코 충족될 수 없을 듯한 갈망을 품고 있음에도 그 갈망이 채워지지 않으면 결코 행복할 수 없는 존재. 또 이러한 자신의 운명을 깨닫고 그에 물음을 던지고 반항하고 또 도전하면서 그 유한성을 넘어서려 하는 부조리한 사회의 부조리한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부조리한 삶에서 벗어날 수 없으면서도 그 부조리에 항거하는, 부조리를 삶의 근본으로 은폐도 왜곡도 하지 않고 분명하게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그 부조리에 결코 항복하려 하지 않을 때 인간의 존엄성이 탄생한다 말하는 까미와 굉장히 유사하죠. 이 둘의 차이점이라면 까미에게 있어 부조리와의 싸움은 항상 패배로 끝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위대성은 패배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 싸움을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점에 있죠. 하지만 에리 프롬은 인간의 가장 절실한 갈망인
자연과 자기 자신과 또 타인과 결합하고자 하는 욕망, 곧 사랑은 가능하다고 말하죠. 그렇다면 에리 프롬의 경우 부조리와의 싸움은 승리하기 위함이고 그 승리는 가능한 것입니다. 맨 처음 이 책은 앞으로 우리가 취해야 할 행동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삶의 유한성, 죽음의 불가피성과 같은 삶의 부조리함을 직면하는 경우 이 실존적 상황에 대한 경악스러운 인식이 새로운 해결을 찾게끔 하는 강한 원동력, 또 추진력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 실존적 분열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가 중요하며 최고의 행복, 또 참된 자기됨으로 우리 인간들을 이끌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적극적 자유란 어떻게 실현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은 종종 우월하게 여겨지는 다른 존재들에게 종속되려고도 하며 진정한 자아를 잃어버리고 타인이 기대하는 모습으로 우리 자신을 포장하는 경우도 있게 됩니다. 또한 개인은 때로 시대와 현실이 요구하는 가치를 따라야만 할 때도 있으며 자신의 사회적 위치에 따라 과도한 의무와 또 책임을 강요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율적인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그러한 불안감과 공포감을 극복하고 우리 스스로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갈 수 있는 이 능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에리 프롬이 말했던 것처럼 적극적인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자기 목적을 실현시킬 수 있는 이 수단을 갖고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주체성을 가진 인간으로서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이 적극적 자유를 추구하여 자아를 실현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또한 개인을 억압하고 종속시키는 전체주의적인 이 사회에서 벗어나 개인의 자아를 존중하는 사회적 여건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